자, 일단 아까 원래 간단히 했는데 이제 9월 달하고 이제 12월 달하고 12월 달에 이제 모집 시기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래서 수시가 이제 9월 달에 있고 총 6개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군별로 이제 가나다군 하나씩 있고 저거는 이제 그 추가 모집은 뭐냐면 대학교들이 정원을 못 채울 경우에 2월 때 추가 모집을 해요. 이제 그거는 좀 대학의 입장에서는 약간 굴욕적일 수도 있는데 그 중대급에서까지 나옵니다. 근데 그건 대학도 어쩔 수 없는 게 마지막까지 애가 2개 다 붙었는데 등록을 못하고 있다가 마감 한 1분 전에 한쪽을 선택해버리면 그쪽을 뽑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인원을 그때 뽑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래서 총 대학교 갈 때 우리 아이들이 요게 지금 말씀드린 건 내년까지 기준이에요. 내후년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고2, 고3까지는 다 똑같은데 자, 수능 6개, 수시 6개가 있고 정시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특수대학이 있습니다. 특수대학 2회가 가능합니다. 경찰대학교하고 사관학교. 여기를 특수대학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합쳐서 11번의 기회가, 왜냐면 따로따로 보거든요, 시험을. 전에는 그 경찰대하고 사관학교가 한때 한 4년 동안 같이 봤어요, 시험을. 그 때문에 한 군데밖에 선택을 못 했는데 재작년부터는 따로따로 봅니다. 그래서 7월 31일 날 이제 사관학교 보통 그때 7월 말에 보고 그 전주에 경찰대가 시험을 봐서 11번의 기회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좀 지원할 수 있고 여기 제가 그 말씀드린 여기는 아까 그 스트 대학 아시죠? 카이스트, 그 다음에 원래 우니스트, 그 다음에 디지스트, 지스트 이 순서였는데 지금은 카이스트 하면 지스트가 높아요. 광주가기대가. 아까 대학교 딱 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데 광주가기대는 주변에 첨단지구라고 그래서 술집이 많이 생겼어요. 아니 애들 진짜 그 많이 가요. 그래서 대구 경북 과기대가 디지스트인데 지금도 거긴 상주 한복판에 있어요. 경북 상주 한복판에 있는데 막걸리 한 잔 마시려면 택시 타고 20분 나가야 돼요. 애들이 안 가요. 우니스트는 울산 경제 자체가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학교가 좀 많이 또 처졌고요. 주변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캔텍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한전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한국에너지과학공과대학교라고 그래서 전남 나주에 있습니다. 나주인데 요하고 포스터유니 포항공대 여기 이제 등록금들이 다 없는 대학들이 있다 보니까 참고로 중간에 나오면 다 토해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런 게 몇 개 있죠. 왜 그 취업 우선 전형 취업을 이제 그 계약학과라고 그래서 취업 보장 계약학과라고 있어요. 각 모든 대학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교 반도체공학과 그러면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장학금 등록금 다 내주고요. 아까 원님께서 900만 원대 2개 1년에 넘는다는데 실제로 1000만 원이 넘어요. 508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아니 제 애가 거기 다녀가지고 그거 아는데 1000만 원 이제 넘는데 그걸 다 돈 내줘요. 내주고 한 달에 60만 원씩 장학금 용돈 줘요. 용돈 주는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근데 너 군대 갑자기 왜 올해 3월 달에 가는 거야? 이제 저기 물어보니까 그 김 과장이 시켰대요. 그래서 김 과장이 누구냐 하니까 회사에서 파견한 직원이 있어요. 걔네들이 쫓아다니면서 모든 학생을 관리를 다 해요. 그 사람이 제일 무섭대요. 교수님보다. 그래서 저는 성적표 받아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1년 동안, 작년 1년 동안인데 그 사람한테 다 가서 너 이거 공부 안 해? 너 그럼 너 힘들어? 하면서 중간에 그만두거나 다른 회사 가고 그러면 다 토해내야 돼요. 그 등록금을. 그래서 그쪽에서도 대학 군대 언제 가라고 보고 안 좋은 거는 알바를 못 해요. 계약하거나 이중 취업이 됩니다. 이미 그 회사 소속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참고하시는데 여기 학교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그만두면 등록금 다 토해내야 됩니다.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일단은 대입 전형 계획이 지금 중요한 이 시점에서 확인하셔야 될 게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5월 달이 가장 중요한 달인데 대학교에서 지금 현재까지 알고 계신 거 있으시잖아요. 뭐 올해는 뭐 어떻게 뽑고 내년에 어떻게 뽑는 전부 다 전형 계획안이에요. 글자 그대로 계획안입니다. 저거는 해당 학생의 고2 4월 달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고2는 이미 나왔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5월 달에 이제 요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올해 나옵니다. 5월 달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올해 조금 늦어졌어요. 왜냐면 이제 아시다시피 의대 정원 원위치로 돌아갔죠. 1497명 더 뽑았는데 정권 바뀌면서 지금 다 됐죠. 그러다 뭐 자율전공도 지금 싹 다 지금 다 인원수 지금 조정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대 정도 좀 나왔는데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대학이 다 나오려면 5월 말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처럼 저희가 6월 15일쯤에
이 설명을 했을 때는 그게 다 나와서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 저도 지금 모릅니다.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몇 대학밖에 몰라요. 그래서 요거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요거 버전 저희가 이제 입시 리허설이라고 요거 책자로 만들어 정리해 나온 책자가 저희 이투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요게 6월 한 중순쯤에 나오거든요. 저희가 직접 편집하고 제가 작성을 해요. 그래서 그거 나온 거는 저 이제 우리 성관문화재를 통해서 장학회를 통해서 자료를 좀 제가 갖다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그때 아마 공지를 해주시면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판매용으로 나오는 건데 무료로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있습니다. 이제 입시는 학생부 교과, 종합 아까 원장님 말씀하시고 세 개가 있고 교과 좀 요 정도로 가는데 좀 제가 디테일하게 좀 적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차피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어차피 다 뻔히 다 아세요. 괜찮으세요. 왜냐면 저건 옆에 있는 거 예를 제가 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거는 학생부 종합은요 진짜 토시장 앞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학종 그러니까 어떤 생각하셔야 되냐면 학종 그러면 일단 내신은 좀 떨어져도 다른 걸 비교과를 이제 내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비교과라고 하거든요. 이른바 서류라고 하죠. 그게 좀 괜찮으면 근데 그 괜찮다는 기준이 뭐냐?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고1부터 고3까지 쭉 유지해서 왔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간 통일성.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거기에 알맞은 행동, 어떤 뭐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가 봉사활동이 딱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응집성. 이 세 개가 잘 돼 있는 거를 학생부 서류가 잘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학생들은 내신 좀 떨어져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치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신을 조금 떨어져도 가능한. 그래서 아까 잠깐 보셨을 때 교과보다 학종이 확실히 내신 좀 내려갔잖아요. 내려갔는데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요거는 학생부를요. 우리 아이 학생부를 지금 열람 가능하거든요. 2학년 2학기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학교 가셔갖고 열람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이거 꼭 해보셔야 돼요. 반드시. 왜냐? 이유를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가시기 전에 정보는 분석이 중요하다. 이게 어디가라는 사이트입니다. 이거 다 아시죠? 웬만하면. 여기 가셔갖고 여기를 보시면 돼요. 대입정보센터 들어가시면 왼쪽에 저렇게 나오고 여기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웬만한 입시 결과라든가 이런 건 다 있습니다. 저도 다 읽어보고 하는 거예요. 아까 뭐 퍼센트 나오고 아까 언젠가 보여주셨잖아요. 다 여기 들어가서 다 보시고 하시는 건데 부모님께서는 공개가 돼 있는데도 모르셔갖고 안 들어가셨거나 근데 솔직히 뭐 이런 설명 한번 오시면 제가 정리를 해드리니까 굳이 뭐 좀 머리 아픕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게 뭘 뜻하는 건지 용어도 좀 생소하시고 그러실 텐데 어쨌든 참고하실 때는 여기도 저희도 이걸 중심으로 간다는 거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입결 70%란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각 대학의 홈페이지 대학교에 또는 어디가를 통해서 나오는데 컷이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모든 입결을 공개하는 게 아니고 평균과 50%와 70% 컷을 이렇게 각 과별로 대학별로 다 달라요. 그런 마음인데 이게 정부에서 원래 컷 그러면 꼴찌가 문 닫고 들어간 애가 얼마냐가 나와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왜냐면 평균이라는 거에 이제 그 숨어 있는 게 있잖아요. 솔직히 아니 100점 맞은 애 하나하고 50점 맞은 애, 그러니까 빵점 맞은 애 평균은 50이잖아요. 근데 100점 맞은 애 실력이 50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빵점 맞은 애 실력도 50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평균은 의미가 없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실질적으로 컷이라는 것을 의미가 하는 것은 그냥 뒤에 허수로 붙은 애들을 빼고 보여드린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요거는 되게 복잡해서 여기 확대 좀 해볼게요. 자, 실제로, 자, 어느 모 대학의 의예과입니다. 요게 지금 까만색은 합격자가 있는 거고, 요 빨간색은 원래 X자인데, 그게 겹쳐서 줄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죠. 근데 보시면, 이 학종입니다. 이 네오, 아시죠? 이거 경희대 거라는 거. 네오가 이제 경희대 거니까. 요거는, 여기 같은 경우 보세요. 이거 다 떨어졌는데, 뒤에 가서 여기도 붙었죠. 요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거든요. 5등급도 붙은 애가 있어요. 이른바 메디컬인데. 그래서 딱 뭐, 야, 우리 애도 5등급인데 붙을 수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여기는 다 특목고 애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보시죠. 대부분 여기서 붙어서 1.6등급 안에서 합격이 형성되는데 여기 애들은 다 떨어졌는데 요 2등급대가 붙은 애들이 있죠. 얘는 학생부가 어마무시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경우니까. 아까, 나 논술로 연대 갈래. 이게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이게. 논술로 12%밖에 안 뽑아요. 전 대한민국 모든
대학교도 또 더군다나 논술은 수도권밖에 없어요. 지방에는 논술이 아예 없습니다. 경북대학교하고 부산대학교 빼고. 부산대학교는 심지어 논술인데 직윤이에요. 서울 애들 쓸 수도 없어요. 또 경북대는 AAT라고 해서 논술 형태가 굉장히 다릅니다. 결국은 12% 애들만 뽑기 위해서 논술로 대학 간다?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똑같은 거거든요, 이것도. 아, 이내시니까 그래서 컷을 만약에 여기 애들을 만약에 이제 발표를 해버리면 그 점수대가 안에 있는 애들이 다 들어갈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뒤에 쪽 70%, 30%다 빼버리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애들이 집중적으로 있는 부분을 컷으로 정한 게 바로 70% 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뒤에 애들은 이제 특목고라 아까 말씀대로 예외적인 경우는 항상 나오게 되죠. 근데 어쨌든 여기 부분이 중심 70% 컷으로 간다라는 거. 자, 수도권과 자 이거 보시죠. 논술 12.5%, 0.9%가 이제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고요. 대부분의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논술로 갑니다. 그리고 보시면 수도권은 학종이 많은데 비수도권은 그 외에는 압도적으로 교과가 훨씬 더 많죠. 그 이유는 아시죠? 지역에서 그 학교에 전교등수권 애들을 다 뽑겠다는 거거든요. 서울 애들 오지 마. 이렇게 되는 거고 시골 학교, 시골 학교에서 그렇지만 지방학교들은 1등급, 내신 1등급이 수능 1등급은 아니잖아요. 한 보면 저도 지방에 많이 이제 이걸 나가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상대 보면 야, 전교 1등인데 수능 성적이 평균 3등급이에요. 그런 학교를 너무나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전라도 쪽 학교를 주로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모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교 1등이 걔가 1.0을 처음 봤어요, 제가. 내신 등급이 1.0이에요. 걔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이제 그때 고3, 3학년 1학기 때인데 틀린 게 한 번도 없대요. 모든 과목을 다 만점 받았대요. 1.0. 근데 수능이 2, 3, 2, 3밖에 안 나와요. 그럼 걔는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요? 최저가 있으면 절대 안 되겠죠. 최저가 없는 학생부 교과. 그런 애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그런 학생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저기 67%에 해당되는 게 많고 수도권은 이제 좀 다양하니까 학종이 오히려 좀 더 많은 편이고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뭐 정시는 전체 수시를 뺀 인원이라는 거 이제 말씀드리고 지금 뭐 요거는 이제 요거 딱 제가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이제 수시가 60, 스카이 같은 경우 6대4 정도의 비율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걸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뭐 6대4라고 대부분 아시니까 자, 이게 문제는 이제 고3 학령 인구가 지금 변하고 있다는데 올해 지금 고3의 인원이 여기입니다. 황금 돼지 때. 내년도 많아요. 거의도. GD. 얘도 GD죠. 여기에 좀 맞는데 자, 이게 학령 인구가 많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대학교 정원 안 늘었거든요. 그죠? 경쟁률이 빡세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고3들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지는 작년 같았으면 6평을 보고 난 다음이라 현재 고3 성적이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지금 모르죠. 아직 6월 달까지 안 봤으니까. 근데 지금 3월, 4월 온 걸 지금 본 거는 작년하고 비슷 큰 차이는 없어요. 작년 큰 차이는 없는데 얘들이 공부를 하면서 성적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당장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자기네들끼리의 경쟁력이 굉장히 치열한 건 확실합니다. 저 올해. 그러니까 지금 더군다나 이제 인원도 의대 인원도 다시 줄여보고 원 상태가 돼가지고 현재 인원으로서는 감을 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거는 자, 제 고3이 45명이고 재수생이 보통 한 17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안 본 애들이 있어요. 안 본 애들이 있어서 한 60만 명 가까이 올해 수능을 보지 않을까? 보통 50만 명이 좀 채 안 됐거든요. 그런 게 올해 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제 자, 요것도 말씀 들어가기 아직 본격적으로 안 들어갔어요. 학폭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작년에 학폭 조치 받은 애가 4,503명이었는데 올해 벌써 6월도 안 됐는데 7,000명이 넘었어요. 이 전국적으로 심각한 거여서 미리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아, 이렇게 상황이 되는구나.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딱 얘네들도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1호 조치, 2호 조치라고 호가 붙습니다.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대학들이 쭉 보시면 물론 어떤 일을 저질렀냐는 없지만 이제 조치가 징계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학폭 조치 같은 경우 연대나 이대 같은 경우는 특정 전을 아예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뭐 8군 당연히 불합격처리인데 성대 같은 경우 2호부터 경희대가 가장 완만한데 4호부터 이제 현재 지금 대학교에서 정시 5강 나올 때는 좀 2호로 좀 올린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서면사과라고 돼 있잖아요. 1호가. 이거 반성문 쓰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안 봐주겠다는데 문제는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의예과는 아예 1호부터 감점입니다. 이거 의대는 감점 받으면 그냥 끝났습니다. 의대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한양대학교가 올해부터 정시에도 학생부 들어가거든요. 10%. 이걸 제일 처음으로 내세웠어요. 학폭 학생은 무조건 불합격 처리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 좀 전에 나온 것도 여기 아예 총점 0점 차이 이거 떨어지는 거잖아요. 아예 빵점이에요. 빵점. 총점을 안 주겠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학폭인데 이거를 어디 기록이 되냐면 학생부 보시면 보신 적 있으시죠? 보면 출결 나오잖아요. 출결. 그 밑에 특기사항이라고 빈칸이 있어요. 거기 기록이 돼요. 거기는 아무것도 얘는 왜 특기가 없나? 넌 왜 특기가 없니? 이러시면 안 돼요. 그건 정상이에요. 없는 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특기사항으로 미처 기록을 못하더라도 위에 출결해서 미인정 결석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무단 결석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5번 넘어가면 이거 정학 맞은 거로 의심받습니다. 유기정학이 미인정 결석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학교에서 나오지 말라고 한 건데 그 무단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그거 기록되는 순간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대한민국 대학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근데 물론 흔치는 않아요. 저도 이게 평촌지점에 다른 지점에서 있을 때도 저도 그거 본 게 한 2건 정도만 봤어요. 학폭 기록된 거 집단 폭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수학여행 가고 애들 못 보러 많았고 애를 밟았대요. 다 15명이서. 애가 이제 갈비뼈가 한 4-5개 부러지는 바람에 징계하는데 애가 전교일등이 1.12 정도였는데 제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부모하고 학생 와서 학생부 내밀고서 다 제 얼굴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이놈이 아나 모르는 게 아니면 이거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표정으로 보는 순간 이거 원서 못 씁니다. 저는. 논술도 안 됩니다. 이거 요새는 학생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논술 100, 정시 수능 100도요. 전부 다 학생부 다 들어갑니다. 왜? 지원 아직 안 오르셨구나. 그 위에 자녀가 지원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정보 이용 공개동에서 딱 체크 딱 하는 순간 모든 학생부는 다 넘어갑니다. 대학에서 다 봐요. 제 첫 장이 있거든요. 얘 학폭이네. 이거 끝납니다. 얘기. 그러니까 이 학폭이 그만큼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 그래서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하시고 말씀드릴 거는 이게 저희가 수시, 정시, 상세 설명회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교별로는 제가 자세히 말씀 못 드리고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입시 요강이 나와 이걸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한계가 있다는 점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학종부터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자료를 보시면 일반고 입결의 특징인데 이게 주요대 입결 범위가 상당히 빈약하다. 피라미드 형태가 된다. 여기가 원래 이렇게 올라가야지 정상인데 이렇게 돼 있죠.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 앞쪽 부분이 훨씬 더 합격률이 좀 높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고3 현역은 요 점수대 입결이 재수생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80%가 다 제 고3 학생들이에요. 여기 이제 솔직히 재수생들은 공부는 잘할지 모르는데 학생부는 안 좋잖아요. 한번 걸러졌잖아요, 고3 때. 근데 저희도 우리 현재 이 자리에 저희 담임선생님들이 와 계세요. 저희 그 평촌청솔에 담임선생님들이 와 계시는데 이 선생님들이 보낸단 말이에요, 학종을. 근데 저희가. 걔네들은 학교에서 실수한 거예요. 원서를 잘못 썼어요. 저도 보고 아니 전교 1등을 이걸 떨어뜨려? 그러니까 뭔가 좀 학생부가 맞지 않는데 과를 선정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이제 실수, 물론 이제 최저를 못 치는 건 애의 잘못이긴 한데 이런 학생들 제가 따로 보내는데 걔네들이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대부분의 고3들은 공부 잘하는 우리 학교 대신 잘하는 애들은 80%가 이쪽에 합격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 중간 거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갈팡질팡해서 그래요. 이게 애매한 거예요. 내신 1.7인데 막말로 최저를 못 맞추는 거예요. 수능 성적이 안 나오고 또 반대로 수능 성적은 잘 나오는데 내신 3.6밖에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수능 성적으로 연고대 갈 점수인데 이거 1.7이면 연고대 못 쓰거든요. 내신은? 그럼 안 쓰죠. 당연히 쓰지 말아야죠. 근데 학교에서 쓰라고 그래요. 1.7 갖고 갈 수 있는 데가 연고대가 아니거든요. 그 밑에 학교인데 야 혹시 모르니까 우리 안전빵 여기서 수시 붙으면 무조건 가야 되는데 정시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좀 뭐랄까 이제 컨설팅이 잘 안 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아예 걔네들이 안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점수대가 이렇게 흔들어진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그 1.7, 3.0 구간이 오히려 좀 굉장히 좀 떨어지고 여기는 이제 이쯤 정도 되면 수능 점수도 안 나온 애들이에요. 에라 모르겠다 빨리 가자 이거. 아무 데나 가자. 그 쟤네들은 꼭 나중에 반수해요. 마음에 안 드니까. 반수에 한 번 더 해요. 그러니까 일단 피하는 거예요. 그냥 고3 한 번 해보고 싫은 거야 그냥. 공부 일단 싫어 공부가. 엄마 아빠 잔소리 듣는 것도 싫고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래서 어디 가서 그러더라고요. 너 왜 여기도 가려고 그래? 저 독립하려고요. 무슨 독립? 그러니까 나가서 혼자 산대요. 그럼 등록금은 엄마가 줘야죠.
용돈은 아빠가 줘야죠. 그게 무슨 독립이야. 가출이지, 가출. 애들이 가출하고 독립을 구별 못 하더라고요, 그걸.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지. 독립인데, 애들이 가출하고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우리 점수대에서 보면, 지금 이제 머릿속에서 딱 부모님께서, 우리 애가 지금 내신이 몇 점인데, 딱 하면 거기서 작전을 잘 짜셔야 돼요. 내신이 몇 등급이다. 솔직히, 이 등급도, 아니, 말이 3등급이지. 전교등수 안에서, 23%잖아요. 3등급이면. 2등급이면 11%고. 그 안에 들어가면 대충 정원하고 계산해 보시면 답 나와요. 얘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몇 명 중에 몇 등 했으니까 몇 프로겠구나. 그럼 몇 등급이 되는 거잖아요. 딱 그게. 근데 이게 이제 내후년에는 바뀌죠. 9등급이 5등급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2등급까지가 저희도 이 직업병이 있어갖고 저희가 뭔가 이제 퍼센티지 어디 써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그러니까 어디 보니까 무슨 초콜릿 보니까 이거 0.17% 함유. 서울대 가고 있네. 서울대 의대네. 서울대 의대. 그러니까 얘기하고 이거 한 10%밖에 안 돼요. 근데 2등급이잖아. 이게 붙어 나오는데 내년에 1등급이야. 이게 이제 바뀌는 거죠. 현재 고1들은 10%까지가 1등급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께서는 그게 거의 이제 앞으로 이제 원서 쓰실 때 체화돼 있으셔야 돼요. 이게 어디까지 가. 그래서 아까 원장님 되게 그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그 책으로 드렸잖아요. 책자로. 그 퍼센테이지 나온 거 있었죠. 인문하고 자연대. 그것만 딱 끄고 계시면요. 전문가 소리 들으세요. 딱 보시고, 야, 너 지금 3등급 상품 몇 프로? 어디? 딱 대략 그게 맞습니다. 단, 이건 있어요. 그 점수가 무조건 간다는 게 아니라 붙은 애들을 보니까 그 점수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시인성이 좋으니까 등급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요거 이렇게 좀 현재 되고 있다는 거. 자, 요거는 한 장 제가 여기다가 찰칵이라고 표시를 한번 찍으시면 돼요. 자, 요거는 저희가 서울교육청 그 교육정보부는 저도 긁어온 겁니다. 긁어온 건데, 한 장인데, 요게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뭐 했는지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요거 확정돼서 나온 겁니다. 근데 만에 하나, 혹시 모르니까 이 중에 한 학교를 지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입시 요강은 반드시 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셔야 돼요. 대학교 홈페이지께 가장 정확합니다. 확인하셔야 되고. 자, 이것도 찰칵이죠. 자, 요거는 학종이 이름이 하도 달라서 이렇게 이름이 많습니다. 라고 저희가, 여기 장학생이 드림인가요? 청강 드림인가요? 여기 두 드림도 있어요. 동국대학교. 그래서 아까 순간적으로, 동국대학교하고 비슷한데.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학교 이름별로 해서 바뀌어 있고, 요 중앙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다빈치 전형이라고 썼는데, 얘네들이 그 안성 캠퍼스를 다빈치 캠퍼스인가를 바꾸면서, 잘못하면 저기 안성 애들만 뽑는다고 착각하겠다 싶어서 이름을 바꿨어요, 작년부터. 그래서 이렇게 이름도 수시로 바뀌니까 한번 보시고, 여기 이런 게, 이게 전부 다 학종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한눈에 보시라고 정리해 드린 거고요. 자, 이것도 수능 최저인데, 이거는 고려대, 한양대, 이화여대, 홍대를 자세하게 좀 적어 놓은 겁니다. 이 최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최저가 지금 여기에 그 학종이든 학생부 교과도 논술에 가장 빡센 데가 의대를 빼고, 가장 데가 고려대학교가 특히 논술 같은 경우 고대는 재작년까지 안 보다가 올해부터 저희 담임선생님들이 앉아 계시다고 했는데 다 고대 출신들이라 저희 이제 담임들이 저만 고대를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대들이 많으신데 고대가 굉장히 세요. 고대 굉장히 세고 4합8 정도에서 형성인데 특이한 게 논술하고 학종하고의 4합8이 똑같아요. 논술도 4합8에 굉장히 센 겁니다. 1등급이 4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좀 힘든 물론 1, 3은 되지만 고대 쓸 정도 애들이 3만 된 애들은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고대하고 한양대도 원래 최저 없는 거로 원래 유명했던 게 한양대인데 한양대도 생겼습니다. 하여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생긴다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일괄과 단계가 있어요. 자, 일괄과 단계가 있죠. 자, 단계는 1단계에서 뽑을 때 일단 학생부로 줄 세워놓고 하든가 아니면 왜냐면 수능 점수는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애가, 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애들은요, 자, 내신하고 수능 점수가 둘 다 잘 나온 애들은 거의 없어요. 둘 다 못 나온 애들 많아요. 많은데, 보통 어느 한쪽이 살짝 이렇게 됩니다. 우리 애가 어느 쪽인지 머릿속에 딱 떠올리세요. 내신이 더 좋은지, 수능 점수가 더 잘 나오는지, 모의고사. 자, 그거에 따라 작전이 달라져야 됩니다. 자, 우리 애가 내신이 별로 안 좋아. 근데 수능 점수는 잘 나와. 그럼 얘는 일괄이 훨씬 유리하죠. 한꺼번에 다 보니까. 왜냐면 최저 안 되는 애들은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얘는 학생부가 좋고, 내신 조금
수능이 좀 딸려. 그러면 얘는 단계별이 유리하죠. 왜냐면 1단계에서 학생부를 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인지를 작전을 되게 잘 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거는 컨설팅이 좀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하시지만 대부분의 분께서 그거를 만약에 컨설팅 받으러 아주 막한 100만 원 돈 주고 보러 갔는데 반대로 얘기해? 그건 사기예요. 바로 환불받고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인지 진짜 딱 감 잡히시죠? 그리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단계별과 그래서 우리 애가 일괄이 유리한지 단계가 유리한지에 대한 그래서 물론 이제 최저까지 좀 나와 있는데 최저가 그닥 많이 이렇게 이대 같은 데만 보도 많이 높지는 않아요. 그 2합 5인데 저거 2합 5 맞추는 애들이 되면서 몇 %겠어요? 2합 5면 보통 2, 3. 아까 2, 3, 2, 3 몇 %였어요? 3, 3, 3이 10%였잖아요. 안 돼요, 얼마 생각보다. 생각보다. 3, 3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2, 3이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8.5%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2합 5를 우습게 보는 애들이 있어요, 가끔. 근데 이제 생각보다 그것도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도 찰칵. 여기는 아니에요. 그냥 아까 이제 보시면 됐는데, 앞서 나왔던 걸 제가 좀 자세하게 좀 해놓은 겁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뭐 찍을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 게, 말이 워낙 헷갈려서, 이걸 줄여서 지균, 일반, 활우, 국제, 학우, 개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나 고대 개적 쓸 거야. 개적이 뭐냐? 이러지 마시라고 제가 일부러 표시를 해둔 거고, 뒤에 좀 세부적인 거를 좀 자세히 좀 해놨습니다. 이건 뭐, 근데 요 학교를 이제 관심 있는 학교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저건 드렸는데, 그래도 꼭 모집 요강하고 확인해 보셔야 돼요. 디테일한 게 좀 바뀐 경우가 있거든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좀 있을 수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단계별 전형으로 또 했는데, 여기 있는 주로 또 최저가 또 없지만, 여기 단계별로 좀 빡세게 좀 하죠. 힘들어요, 솔직히. 근데 면접관하고, 막말로 이게 면접 보는 학교가 있는데, 면접은 가서, 면접관 싸대기만 안 때리면 안 떨어지는 학교도 있는가 하면, 심층구술로 해가지고 진짜 지문 주고 시험 보는 학교도 연대가 되게 힘들어요. 특히 연대 의대 같은 경우는 생투를 안 하면 대답을 못 해요. 생물을. 그러니까 저희도 작년에 저희 반의 학생이 하나가 딱 2개 틀렸어요. 국어에서 하나 틀리고, 재수생이죠. 지구에서 하나 틀렸는데, 서울대 의대는 안 돼요. 작년 같아서 안 돼요. 왜? 아까 비운의 쉬운 물리가 쉽게 나오는 바람에 못했는데, 그럼 연대 의대하고 가군의 카톨릭 의대인데 연대 의대를 못 썼어요. 왜? 면접이 너무 세. 얘가 물리하고 지구가 그랬거든요. 생물을 안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어서 카톨릭 대에는 이제 붙었는데, 그래서 뭐 어차피 빅5 안에 들어갔으니까, 애도 또 걱정을 하더라고요. 카톨릭 의대 선생님 이거 저 면접 가서 뭐예요? 걱정 마. 거긴 천주교 학교라 의사 인성밖에 안 물어봐. 딱 5%. 딱 의사니까 네가 사펜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이제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면접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이화여대 통계학과를 면접 보러 간 학생인데 애가 막 와서 펑펑 울더라고요. 너 왜 울어? 그러니까 교수가 물어본 걸 대답을 하나도 못했대요. 네가 대답 못한 건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교수가 어떻게 했어? 됐어 나가 그랬어? 아니면 그거 설명해 줬어? 그러니까 교수가 설명을 해줬대요. 산술갑자를 갖다가 통계적으로 뭐 물어봤대요. 우리나라 전통 그거를. 애는 모르죠 당연히. 산술갑자 계산하는 걸 모르니까. 근데 교수가 설명을 해주니까 그래도 재밌었게 하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너 붙어. 왜냐 교수가 설명해 준 거 너 가르치고 싶다는 얘기야. 진짜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는 학교가 있고 연세 때처럼 빡세게 시험처럼 보는 학교, 영어 제시문 던져놓고 막 해석하시고 뭐 이런 데도 있고. 그러니까 요 면접 특성을 제가 말씀드리면 정말 학교별로 파악을 하셔갖고 저걸 하셔야 돼요. 준비를 하셔야 돼요. 면접이니까 그냥 뭐 대충 뭐 신변잡기나 물어보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준비 별도로 하셔야 된다. 그까지 가면. 네. 그다음에 면접 없는 서류 100% 학교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에 따라는 다르긴 한데, 근데 여기 같은 뭐 면접도 없고, 뭐 최저도 없고, 그냥 학생부 되고 이거 기다리면 돼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이런 학교들이 오히려 합격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 왜 붙는 거야 도대체? 이걸 알 수가 없어서, 이게 깜깜이 전형이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알 수가 없어요. 쟤는 왜 붙고 나는 왜 떨어졌어? 막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하죠. 고소해? 이게 미국식이거든요. 미국은 지금도 자리라든지 얘네들 실시한 지 몇십 년이 된데도 소송이 걸려요. 왜 우리 애가 얘랑 했을 때 잠재 능력이 떨어지느냐. 그래서 왜 대학교에서 왜 불합격 시켰느냐. 소송이 지금도 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대학교에서 많이 뽑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학교들은 떨어져도 그냥 왜 떨어진지 모르고 쓴다. 그냥 준비 없이 이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홍대도 마찬가지고. 근데 홍대만 지금 수능 최저가 좀 있는데 세계와 파리는 뭐 그렇게 좀 이건 이제 센 편은 아닙니다. 자 이제 학생부가 이제 제가 학종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학종의 가장 핵심은 이제 학생부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건데 쭉쭉 요거 지나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24년 이후에 기록하고 있는데 뭐 모르셔도 돼요. 이거 안 써요. 이거 이제 안 쓸 거는데 안 쓸 거 아셔서 뭐 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학생부에 들어가는 내용이 요 정도로고 연간 이제 제가 굳이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현재 고1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 아닙니다. 고1 자녀들은 이게 1,700자가 아니라 6,500자로 늘어납니다. 학생부가 엄청나게 강력해집니다. 그러니까 근데 수능은 어떻게 되죠? 과목 구별이 없어지죠. 통합사회 통합과외로 고1, 2, 3 내내 봐요. 심지어 수학 중량 대수 수투 확통만 봅니다. 미적기 없어져요. 국어도 엄매 화자 없어지고 그건 국어입니다. 변별력 없어지죠. 그러니까 대학교 어떻게 해요? 학생부 계속 넣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고2 학생들은 정말 이렇지 않기를 바라는데 마지막 수능이잖아요. 현재 체제에. 지금 중경외시 건동까지 학생부 넣는답니다. 지금. 그걸 계획하고 있어요. 올해는 연대하고 성대만 연대하고 한양대만 늘어났거든요. 학생부가 들어가는 게 5%, 뭐 10% 이렇게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마지막 해인 내년에는 지금 건동까지 저는 이제 중경외시까지 넣는다고 알고 있는데 어저께 제가 워크숍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주도에서 새벽 비행기 타고 올라온 건데 워크숍 갔을 때 나오는데 건동까지 지금 이거 10% 넣는다고 지금 얘기가 좀 나왔다라는 게 저희 정보가 좀 굉장히 입수가 됐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학생부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학생부가 들어간 시기 내후년인데 벌써 내년부터 넣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학교에서는 시뮬레이션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어차피 학생부 갖고 뽑을 거 미리 한번 해보자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연대하고 한양대가 들어갔던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일단 이 변동상을 굉장히 예의주시, 특히 우리 고2 부모님들께서는 또 현재 고3들과는 또 전혀 다른 마지막 해라고 뭐 그냥 대충 어떻게 되겠지, 대충 어떻게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마지막 해 진짜 준비 잘 하셔야 돼요, 진짜. 이거. 수능은 쉬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해 수능은 항상 쉬웠거든요. 그럼 올해는 어렵겠죠? 저한테 뭐 그런 얘기입니다. 어렵게도 좋은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는. 다 쉬우면 뭐 이거 어떻게 뽑아요, 그걸. 자, 그래서 여기 학생부는 이쪽 오른쪽 끝에 거, 이쪽 보시면 되는데, 필요하시면 사진 찍으셔도 돼요. 근데 부모님께서 보셔도 이거는 뭔 말인지 모르시기 때문에 뭐냐고. 그러니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 뭐냐. 말은 그럴듯한데 그래서 제가 요거를 풀어놨습니다. 요거 보는 겁니다. 요거 한 장 딱 찍어주시면 제가 찰칵 있죠, 여기도. 요렇게 세세하게 들어갑니다. 요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오른쪽 ABC는 예시예요. 대학교에서 저렇게 채점을 ABC를 하고 AA는 몇 점, AB 몇 점, BC 몇 점, BC는 떨어져요. C가 들어가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AA, AB, BB까지 합격을 해요. 나중에 통계해서 종합으로 딱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왜 제가 그런 얘기냐면 이거 복수의 입사관이 채점을 해요. 혼자서 안 해요. 꼭 두 명이서 한 명을 놓고 하면 누군가는 종합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두 사람이 A면 붙고 AB도 붙고 BB도 붙는데 하나 C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AC나 BC는 다 떨어진다. 이 말씀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잠깐 이거 파란색으로 하는 부분이 선택 과목의 위계를 충실히 지켰는가의 이 말씀이 위계가 뭐냐면요. 투 과목에 주로 있는데 화학, 화원, 화투, 심화화학, 고급화학 이렇게 넘어가야지. 화원 안 했는데 얘 왜 화투해? 화원, 화투 다 했는데 왜 얘는 심화화학해? 이건 학교 측의 농간이야? 이러니까 안 믿어요. 그래서 그 위계가 잘 지켜져야 돼요. 그거 잘 살펴봅니다. 그래서 갑자기 얘가 심화화학이 저희도 보거든요. 야, 너 투 없는데 심화니까 어떻게 했어? 그 학교에서 시켰대요. 그 점수 못 받아요. 오히려 그거는 야, 대학교에서 어떻게든 네가 이 과목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할 정도인데 뭐 안 보일 수는 없겠죠. 성적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몰라요, 그게.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아까 투 과목이 아까 원장님께서 투 과목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는 수능에서예요. 그럼 내신에서는요? 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완, 투가 구별이 안 돼요. 지금 물어보세요. 우리 학생들에게. 너 투 과목 어렵냐? 안 어려워요. 그냥 투를 빙자한 원이에요. 그러니까 투 과목 한다는 거에서 괜히 또 투 과목 하지 말라는데 수능에서 선택 과목인 거 왜 내신에서 해야 됩니다. 저도 이건 내신인 거죠. 내신. 하는 게 맞아요. 아직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능 공부 시켜야 애들 원. 그러니까 이거 시키시고요. 근데 어쨌든 이건 좀 정리 한번 해놓은 거고. 자, 그래서 평가수도 대학마다 다 달라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7단에서 70, 이쪽 학교들은 학업 영역이 내신이거든요. 공부 엄청 보죠. 엄청 보는데, 자, 이게 또 다른 대학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다른 대학은 여기 군데군데입니다. 이게 다 달라요. 대학이 좀 다 바뀌니까 역량을 좀 중점을 두고 있는 분이 5대5로 가거나 아니 이 세 학교는 또 여기만 또 중점을 또 두고 있죠. 그러니까 학교별로 어디 아까 이제 세 개 쭉 있었잖아요. 학업 진로연령 중에서 비중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아까 그 세부한 거 보여드렸으니까 이거 부인하실 수 있으세요. 딱 저거 펼쳐놓으시고 사진 펼쳐놓으시고 우리 아이 학생부를 1페이지부터 끝까지 딱 3번만 정독하세요. 들어오기 시작하십니다. 얘가 학교 다니면서 놀았네. 아니면 우리 학생 참 독서는 많이 했네. 아니면 얘가 좀 사회 쪽의 지리에 관심이 많았구나. 이게 들어오십니다. 부모님들 아실 수 있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부모님 다 대학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독서 많이 하셨고, 그죠? 그리고 허리 튼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앉으셔갖고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우리 아이가 어느 쪽으로 공부했다를 알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 딱 읽고 나셨는데 얘는 도대체 뭐가 되고 싶은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이미 썼는데. 그러면 자율전공을 지원시키시면 돼요. 꽉 결정하지 마시고. 자전은 그럴 때 써먹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페이지 수가 워낙 적은 건 안 되는데 페이지가 있는데 구별이 안 되는데 얘가 참 다양하게 이거 참 얘가 그냥 번잡스러운가 왜 이것저것 했지? 자율전공 가면 돼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꼭 제가 부탁드린 거 정독 3번 꼭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이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어느 쪽 얘가 어느 대에 유리한지. 자, 그래서 요거 이제 24년 작년에 국민대 교수가 쓴 건데 요게 고등학교의 그 내용입니다. 항목별로 해서 학생부의 내용이 저렇게 쫙 있는데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24년도부터. 그러니까 올해 25자잖아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순위가 중시 여겼던 부분이 앞에 뭐 요 내신이나 세팅은 워낙 중요한 건데 나머지 거 진로 활동하고 과목 선택에서 요게 조금 이제 바뀌었고 순위가 여기가 많이 순위가 바뀌어서 그래서 행특이 뭐냐면 담임들이 써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신뢰도가 뚝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취지까지 좀 밀려버렸습니다. 지금 이게. 올해 그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이제 그 입시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뉴스 나오면 자주 보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자, 보세요. 학생 기록부 떼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문제는 이게 내용을 복사해 붙였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일어났고 작성이 부족되면 황당한 이유를 댔다. 교사가.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대리수정도 사주했대요. 딴 사람 고쳐달라고. 그래서 전혀 생뚱맞는 내용이 기록이 됐다. 그럼 고쳐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한적이에요. 상당히. 못 고칩니다. 이게 2월 15일 넘으면 못 고쳐요. 1학기 거는 8월 15일 넘으면 못 고쳐요. 이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교육부가 그러니까 문제 없다는데 원래 여기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인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명백한 잘못임에도 알고 있지만 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묵인을 해버린 건데 실제로 본인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의 제목으로 4가지 사례를 언급하면서 절대 이러지 마시오라고 자기네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놓고서 관독 권한이 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일이 취재가 시작되게 KBS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결국 못 고쳤어요. 못 고칩니다. 이제 이걸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우리 이제 담임선생님도 계시지만 실제로 이게 매년 있어요. 저희도. 야, 너 3학년 거 이거 먹고 이랑 똑같아. 저희가 발견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근데 그걸 이제 그 담임선생님 저희가 제 선생님들 이미 졸업을 했잖아요. 이미. 안 되는 줄 알지만 어머니 이거 가셔갖고 교감생님들 교수님 만나셔갖고 한판 좀 승부를 가서 칼 꽂지 마시고요. 그래서 한번 못 고쳐요. 결국 안 되더라고요. 매년 있는데 한 번도 고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 교감선생님이랑 교장 선생님이가 우리가 잘못한 건 알지만 학생에게다 확인을 시켰고 이미 학생이 사인을 했잖냐. 애들은요 자세히 안 보거든요. 그걸 애들 잘못 돌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 지금 이제 고3이 지금 고2시잖아요. 이런 일 당하지 않, 매일 있습니다, 이거.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짜 똑같은 내용이 있나 없나만 보시면 돼요. 근데 딴 애들하고 똑같은 건 알 수 없죠.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애 거만 보니까. 근데 그 안에서 발견되고 우리는 발견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부 연락 꼭 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담임들 다 찾아내니까. 근데 저희는 찾으면 늦잖아요. 이미 졸업하고 났기 때문에.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반드시 지금 하시라고. 3-1도 최선을 다해서 기록을 하시고,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이거에 대한 거는 이제 부모님께서 좀 2번, 3번 정도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판단하시는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꼭 열람을 하셔갖고, 언제요? 지금 월요일 가서 꼭 학교 쭉 가가지고 애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엄마 오늘 학교 갈 거야. 얘기하지 마시고 쓱 가셔갖고 학생부 좀 열람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볼 수 있는 형태, 글씨가 읽은 형태로 뽑아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마 정상적인 형태는 아니어도 돼요. 내용만 글씨만 보이면 돼서 딴 거 없이 중복되는 게 있냐 없냐, 그리고 수정이 언제까지 가능한지 요거 하는데, 아마 지금 2학년 거는 끝났을 거예요. 2학년. 근데 그래도 재학생이기 때문에 재수생들은 졸업생이라서 안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재학생들은 어떻게든지 바꿔주려고 할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걸 학교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KBS 보도 나오고 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전 학교에 다시 교육을 시킨 걸 알고 있거든요. 아마 해줄 겁니다. 혹시 이게 중복된 것만 찾아보세요. 자, 요거는 그냥 사진만 찍으시면 돼요.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면 학생부에 실제 사례, 잘 쓴, 합격한 사례, 여기에 다 학생부 통과된 사례인 거고요. 요거 진로활동에 관한 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한 4개 정도 나옵니다. 여기도 진로활동에 관련되는 거. 이거 분명히 다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가, 자, 경쟁률 학생들 마찬가지고, 독서 얘기가, 이걸 보여준 이유가 여기에 그 어떤 그림이라든가 이런 거 글씨체에 관한 거 문학 관련 내용이죠. 여기가 독서가 지금 사라졌잖아요. 그걸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과목 안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게. 얘가 무슨 책을 읽고 과목별로 어느 독서에 이게 들어가는 게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 독서는 없어도 된다가 아니라 해야 돼요. 근데 어디 들어가야 된다? 여기 세특이나 참치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쭉 보시면 뭐 아실 수 있고요. 자, 이게 요거를 제가 화살표는 앞에 거와 달리 화살표로 해놨죠. 가만히 보시면 깊이 들어가요. 쭉쭉쭉. 얘가 요걸 해서 그 다음 단계 그 딥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래서 말씀드려요. 자소서가 없어졌죠. 진작에 없어졌죠. 자, 그래서 자소서 됐다는 거는 진로활동이 그걸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또 나옵니다, 학생부가. 자, 그래서 진로활동이란 거는 그냥 요겁니다.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잘 쓴 진로활동은, 주제활동은 탐구활동을 진행해야 된다. 상위권 학생들은 주로 이걸 한다. 상위권 학생들에 가서 합격한 학생부는 좀 역시 이것도 깊이 들어갔다는 건데, 어떻게 썼냐면,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것도 저 보기가 또 나옵니다. 이 보시면 느낌 보세요. 아, 이거 이렇게 쓰는구나. 대신에 이걸 읽기 전에 뭐 먼저 읽으셔야 돼요? 우리 애 거. 본인들 자녀분 거 딱 읽어보시면, 이 차이가 너무 난다. 이거 딱 금방 아세요. 근데, 비슷한데? 그 정말 잘 쓰는 학번, 이미 학생부 건 괜찮은 거야. 얘는 학종으로 보내면 돼요. 근데 이게 좀 이게 글을, 그럼 손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결국은 이겁니다. 진로활동은 단순 관심의 표현이 아니다. 어떻게 된다? 바로 이거다. 쉽게 뭐다? 공부하라고. 여기 교과들이, 여기 교과학습을 하다니 한마디로 뭐예요? 그것도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책 찾아가고, 도서관에 가서 찾아가고, 전문가 찾아가서 자기가 진짜 궁금한 거 알아내는 과정이 나타나야 된다. 이겁니다. 별게 아닌가? 난 관심 있어. 관심 누구나 다 있어요. 그걸 갖고 뭘 했냐고. 그러니까 what이 아니라 how. 이게 중요하다는 거. 자, 다음 거. 잠깐 예를 드릴게요. 아까 이제 무전공 저거 나왔었죠. 무전공이 이제 그 자율활동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원래 이렇게 뽑죠. 이건 사실이에요. 그냥 요거는 팩트인데, 자, 요겁니다. 자, 미적분, 가만히 보면 인문계열 수업은 듣지 않았는데, 인문계, 응용통계가 인문계요? 지원이 가능하냐? 어떻게 보면 계열이 안 맞으니까 안 될 것 같은데, 건국대학교는 지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율전 같은 건 대부분 학교가.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인님께서 얘가 지금 물론 전전이나 전자전기기나 이런 데 갈 때 물리해야 돼요. 이런 거 말고 일반적인 학과에서 어떤 특정 과목으로 지정을 안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이과 써도 될까라는 고민에 대한 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다시 들어가면 이게 지금 이게 블라인드 아시죠? 고교 블라인드 제도라서 학교 이름하고 다 안 들어가잖아요. 학생 이름도 안 들어가요. 그냥 수험 번호만 들어가고, 그래서 사진은 들어가요. 누군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율활동. 그래서 대회나 수상이나 순위가 지금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자율활동으로 뭘 했냐로 지금 그것을 대신한다. 그 말씀인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보시면 소집단 뭔가 연구활동을 하고 있죠. 계속. 이게 그 논문 쓰는 거하고 좀 다른데 그룹별로 모여서 떡볶이나 먹으라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떤 성과를 냈냐가 기록이 되거든요. 거기 그걸 이제 보자는 얘기인데 자 이걸 정리해드리면 여기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요. 딱 보시면 뭔가가 좀 쫙 있는데 여기도 보면 계속 넘어 들어가요. 딥 들어가고 있어요. 계속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건 자료 남기시면 돼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정리해드리면 요겁니다.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말고 두세 가지 정도의 구체적인 활동을 부각시켜라. 조금 결이 달라요. 앞에 거에서 얘기한 거하고. 그러니까 너무 여러 개를 하면 또 안 되고 너무 또 세부적인 거로 들어가면 안 되고 한 두세 개 정확해서 딥 딱 2번까지만 깊이 들어가는 거. 이걸 가장 좋아한다는 거죠. 학생 대학교에서. 자, 이제 요거 하나 포인트인데 진로 선택 과목 많이 보셨죠? 자, 여기서 진로 선택 과목이 어디죠? 여기죠. 뭐가 다르죠? 표준 편차가 안 나오죠. 표준 편차가 없는 게 다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자, 표준 편차가 뭐였죠?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작년에 오셨던 분 기억나시는 거 모르겠는데 표준 점수 말고 표준 편차는 전교 1등과 꼴찌의 차이입니다. 그 표준 편차가 클수록 애들은 그 시험을 못 본 거예요. 그 표준 편차가 적을수록 그 과목을 애들은 잘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표준 편차가 위에 것만 일단 보실게요. 애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죠? 통합과학 제일 못하죠. 20.2로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애들은 21점 있네요. 저 영어를 제일 못하네요. 제가 영어 선생인데. 자, 영어 선생님 하고 제일 잘하는 건 얘네는 탐구 실험만 제일 잘해요. 자, 이거 진짜 잘하는 학교 외고 있어요. 뭐 저희 주변에 과천외고, 안양외고, 여기 미천외고 있죠. 얘들 거 보시면 저거 5, 6밖에 안 돼요. 시험 되게 잘 보죠. 점수 촘촘하게 내고. 근데 일반 고등학교 여기 함영고 있어요. 함영고 쪽은 한 15 정도로 나가는데 모 고등학교는 제가 부천 청소에 있었기 때문에 하는데 28도 있어요. 32도 있습니다. 그 과목은 진짜 못하는 거예요. 저희 애들이. 근데 물론은 그럼 대학교에서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자, 표준 편차가 5밖에 안 되는 국어 과목이라고 칠게요. 국어가 이 학교는 표준 편차가 5밖에 안 된 데서 1등급 받은 애하고 표준 편차가 35인 데서 1등급 받은 애 누굴 더 인정해 주겠어요? 5에서 인정해 줘. 당연히 이건 애들이 얘가 잘한 게 아니라 애들이 못해서 얘는 1등급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래서 뭐가 생긴다? 학교별로 서열이 생겨버리는. 고교 서열제가 그래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원래 고교 서열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입시할 때 안 되는 고교 서열 안 되는 거고 기부금 입학 안 되는 거고 옛날에 뭐 쌀 2가마니 주면 숙대 들어 아니, 죄송합니다. 숙대를 제가 이거 비하는 게 아니고 저희 때가 아니고 저희 부모님 세대. 뭐 6자 들어간 학번, 뭐 이렇게 7자 들어간 학번 때는 쌀 2가마니면 들어갔대요. 하여튼 어쨌든 그거 기부금제도 절대 폐지시켰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서 지금 생겨 나온 거는 여기가 바로 이 표준 편차를 없앤 거예요. 그래서 이 과목만큼은 좀 그 표준 편차 없이 보겠다 한 건데, 자, 입학 사정관의 평가입니다. 자, 요게 쭉 읽어보시면 뭐가 중요한 거죠? 자, 표준 편차가 없으니까 학교 수준을 모르잖아요. 결국 이거죠. 원점수 온다. 이거야 딱 이거. A 받는다고 장대 대부분 다 A 받아요 애들이. 왜냐면 A의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A 비율이 심지어 100%나 학교도 있어요. 저희 반에 저는 이제 저도 담임 맡고 있거든요. 최상위권 반 그 학생들만 있고 의대를 한 50명 중에 한 32명 정도 가는 반인데 진로특 과목이 98%인데 얘가 B더라고요. 넌 이 와중에 B 받냐? A가 98%인데 얘는 B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대요. 선생님 안 좋은 거하고 시험 보고 뭔 상관인데 시험 문제를 보는 순간 선생님 얼굴이 떠올라고 시험 못 풀었대요. 오만 핑계 다 돼가 있던데. 어쨌든 이게 원점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점수가. 그래서 요거에 대한 표현 이런 거 그저 해놓은 건데 어쨌든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님께서 보실 때 표준 편차가 있는 건 당연히 서차 등급이 있잖아요. 진로특 가면 서차 등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점수가 중요하다. 이 원점수를 얘가 몇 점 받고 A가 됐느냐. 그러니까 ABC 보지 마시고 원점수가 몇 점인지 꼭 확인해 보시라는 거. 자, 아까 말한 독서라고 하죠. 보시면 동아리 세특으로. 이거는 그냥 보시면 돼요. 이건 굳이 뭐 필요 없는데 그래도 이건 학생들이 잘 알고 있어요. 수학평가의 내용인데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그냥 요거는 크게 그냥 요건 학생들이 좀 해야 될 내용이라서 이제 적어 드린 거고요. 자, 이제 세특 요건 이제 중요합니다. 세특이 뭐냐면 세부사항 및 특기사항이라고 해서 과목별로 밑에 이렇게 과목별로 멘트를 달아주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이게 중요해요. 한 번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딱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학생이 와서 혼자 알아서 다 잘해. 질문 어쩌다 한 번 와. 알아서 잘해요. 근데 한 명은 매일 찾아와. 매일 물어보고 울고 불고. 나중에 누가 기억에 남죠? 울고 불고 기억에 남아요. 왜? 걔는 내가 없으면 죽을 것 같거든.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이거 선생님도 똑같아요. 공부를 잘 못하면 매일 가서 물어보고 질문하고 힘든 거. 그 선생님 세특 잘 써줘요. 애한테. 그 선생님이 아까 있잖아요. 얘는 내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측은하고 불쌍하고 또 애를 많이 생각하는 거니까 잘 써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주 지속적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도 사람인데. 그 다음에 자 이게 참 어렵죠. 그 과목의 대행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수능 과목에서 한 2개 내려오는 순간 망하는 거. 2개만 갖고 최저 맞힐게 하는 저거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저거. 바로 이거죠. 수행평도 좀 이거 외의 걸 더 뭐 했느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말고 이게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만 더. 우리 공부할 때도 똑같이 1시간 공부하는데 10분만 더 공부하는데 공부를 잘하는 거거든요. 하나만 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요, 좋다. 단계별로. 그 다음에 여기 쭉 보여드릴게요. 독서로. 그 다음에 요거. 아까 계속 장기적인 거예요. 요거. 이게 내가 장황하게 써놔서 그렇지 어렵지 않아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만 더 딱 이거예요. 이게 세특을 잘 받는 비결인데 모든 과목에서 그렇게 하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절대 선생님하고 싸우면 안 돼요.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 부모님께서 어떻게 선생님하고 애가 싸워요 요새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세대가 좀 바뀌었으니까 부모님께서 그럼 받아들이실 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자 무전공 중에 성장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까 보시면 공동 작업력 다 있었잖아요. 건국대가 좀 특이한 건데 여기 좀 성장 역량이라는 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건국대학교입니다. 입학처장의 인터뷰는 그게 뭐냐면 여기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진로가 바뀌어도 괜찮고 요게 이제 자전에 관해서 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기 주도성과 과목 융합. 그러니까 여러 과목을 잡다하게 아까 제가 학생 보고 나서 판단 이렇게 하시라고 했죠. 얘 정말 뭘 하고 싶은 거지? 여러 개. 그러면 이게 자전이라. 딱 그겁니다. 이게 딱 한마디로 보면. 근데 이제 애가 꾸준하게 생명 쪽만 파고 화학 쪽만 파는데 자전 쓰면 이건 좀 힘들죠. 오히려. 그거에 대한 판단하시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우리 아이 학생부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몇 번 읽으시라고요? 3번. 3번만 정독해 주시면 아실 수 있다라는 거. 자, 이건 그냥 입결이에요. 입결인데 왜 그러냐면 건국대도 높죠. 내신 등급. 보이시죠? 그죠? 근데 자전 어떻죠? 갑자기 좀 만만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자전은 내신보다는 아까처럼 서류로 해서 정말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학생들 뽑는다. 제가 그래서 요거 이제 표시를 해드리고 작년 겁니다, 바로. 근데 올해는 이거 안 맞을 수 있어요. 인원수 조정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작년 많이 뽑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줄일 것 같습니다. 자, 교과. 오로지 내신. 는 아니다. 교과 100 서류도 있고요. 단계별로 아까 여기서 나타났죠. 여긴 심지어 최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 거라서 한 번에 딱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린 거고. 왜냐면 이거 학교별로 들어가면 부모님께 따로 정리하셔야 되거든요. 이 학교는 없어 있어. 근데 이제 한눈에 이제 보시라고 제가 정리해드린 거니까. 역시 학생부 교과 변경 사항입니다. 작년하고 달라진 거. 여기서 보시면 이게 어떤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요. 지정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 또 100 들어가고 추천 인원이 원래 제한이 있다가 없어져 버렸고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전년도에 뭐인지 신경 쓰지 마시고 올해 이거라고 생각하시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자, 특히 여기서는 요거 최저. 요거 평균 등급은 아무런 의미 없어요. 이거 내신의 평균 등급이 아닙니다. 요거의 평균이라서 4합 5, 3합 4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여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실속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최저 정리하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눈에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거니까. 그래서 여기도 있습니다. 조대학 수능 최저까지. 제일 만만한 게 2합 8인데
여기가 마음에 안 드시죠? 그죠? 여기는 마음에 드는데 여기가 이거 어디 있는 거지? 옛날에 그 국제대 학교라고 해 정릉인가요? 거기 꼭대기에 있던 거. 지금도 꼭대기에 있어요. 여기 눈 오면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가기 힘들어요. 서경대학교 거기. 여기가 서경대인데 여기는 마음에 드는데 여기가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서울대학들은 웬만하면 제가 정리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의 최저인 겁니다. 여기가 제목을 놓치지 마시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좀 해놨는데 이제 퍼센트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고대 선생님이 많다고 제가 고대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 고대가 좀 특이해요. 제 입장에서 볼 때 정시도 심지어 특이해요. 정시가 연대한테 밀리거든요. 기분 나쁘실 거예요. 근데 현실이에요. 첫 스타트 딱 시작하면 연대보다 떨어져요. 고대가. 근데 고려대학교는 뒤로 많이 안 가요. 이렇게 처지지 않아요. 근데 연대는 많이 처져요. 그래서 처음은 고대 맨 위는 연대가 높은데 끝은 연대가 훨씬 낮아요. 그래서 고대가 그 중심을 딱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대가 연대보다 뭐 서연 지금도 제가 이제 연고전이라고 말했다가 몇 번 제가 쿠사리 먹은 적이 있는데 고연전, 서연고는 컷은 딱 치면 저는 고대가 더 탄탄하고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입시하는 입장에서 볼 때 연대 너무 중구난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근데 물론 고대가 지금 계속 연대한테 밀린다라는 나오는 거는 의대 때문이에요. 연세대 의대는 빅5에 들어가거든요. 빅5 아시죠? 서울대, 연대, 어디죠? 성대, 그 다음에 카톨릭대, 울산대 의대. 울산대 의대는 아산병원이잖아요. 고대가 병원이 없어요. 의대 서열은 병상으로 결정돼요. 병상으로 결정됩니다. 서울대가 압도적이죠. 보라매 병원, 뭐 시립병원 다 서울대니까. 그 다음에 울산대병원, 아산병원이고, 삼성병원, 성대. 얼마나 카톨릭대 병원, 성신대병원 다 그거잖아요. 근데 고대는 병원이에요. 구로병원. 전 생각나는 그밖에 없어요. 몇 개 없어요, 진짜. 고대는 왜 병원에 투자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고대가 계속 밀리는 거예요, 연대한테. 뭐 계시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왜 이거 이제 쭉 보시고. 자,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는 게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를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아니, 지도가 왜 쓸데없이 디테일해. 마라도도 있어, 마라도도.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쓸데없이 디테일하니까 보니까 출처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도를 갖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같은 공무원들이니까, 아니, 이거 지도 아무거나 그냥 이거 외곽선만 잡고, 그냥 여기 필요한 거 여기 전부 이거거든요, 이거? 강원대 이건데, 아니, 왜 이렇게 지도가 쓸데없이 디테일한 거야.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유대 관계가 참 훌륭하다. 어쨌든, 마라도는 왜 있는 거죠? 어쨌든, 한번 보시라고 지도국도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자, 교과가 이제, 이 올해가 성균관대가 아주 핫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바뀌어서 이렇게 올해 바뀐 겁니다. 자, 이게 A군을 하고 B군을 나눠서 놨어요. 학생부 교과를 보는데, A군은 중요 과목인 것 같은데, B군도 기가도 들어갑니다. 기가 들어가요. 자, 그래서 학년별 반영 비율이 심지어 없어요. 모든 학년 거 다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요걸 A를 70 넣고 이걸 10 들어갑니다. 지금 이거 올해. 처음이에요, 처음. 그래서 올해가 지금 막말로 유튜브 가셔갖고요. 성균관대 26 입시를 다 난리예요, 지금 이게 난리. 그 중에 제가 확인된 거 몇 개만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일단 A로 가든 B로 가든 이렇게 해서 채점을 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98, 95 이렇게 나갔고 다릅니다, 지금 이게 A, B 군이 이게 계산하는 방식이. 그죠? 컷이 뚝뚝 떨어지, 여긴 별로 안 떨어졌는데 밀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A의 반영교과 이 중요 과목을 된 데의 표차는 높이 굉장히 컷을 많이 4점 이상 차이 내보면 이거 못 붙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야, 우리 100점만 써. 여기는 98점까지 써.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이해가시죠? 올해 성대 입시는 전년도 입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요것만 오늘 기억하시면 돼요. 성대는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자는 거 믿지 마세요. 근데 뭐 어차피 감점자가 너무 커서. 자, 그 다음에 여기 성대 이런 것도 계속 보여드려야 돼서. 여기도 보시면, 여기 이제 쭉 다음 걸 다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잠깐만요. 자, 다시.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이 내용이 이제 이렇게 수능 최저도 좀 움직이고 있고, 이제 교과에 관해서 바뀐 거, 이 최저가 이제 추가됐다라는 거,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논술도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올해 논술 국민대, 강남대, 서경대가 추가됨으로써 별 관심 없으시죠? 관심 두시면 안 돼요. 여기 오신 분들이.
국민대는 괜찮아요. 근데 국민대하고 여기 추가됐어요. 강남대 옛날에 대치동에 대치동에 그 아파트 뭐더라? 하여튼 있어. 그 뒤쪽에 있던 벽돌로 졌던 조그만 학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용인인가로 갔죠. 그래서 옛날에 그 강남 사회복지대라고 했던 데가 이제 강남대인데 여기 아마 80년대 초반에 한번 생겼을 거예요. 하여튼 여기가 생겼는데 서경대는 없앴다가 다시 작년에는 여기 서경대 없어졌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생겼는데 여기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 세 개 학교의 특징은 논술 형태가 좀 달라요. 이제 거기 또 그 약수형 논술이라고 해서 그 문제 국영수 이렇게 해서 10개씩 따로따로 봐요. 그래서 장황하게 서술하는 게 아니라 답변이 3줄 이내로 끝나는 논술이에요. 조금은 좀 수월합니다. 조금만 준비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학에 관심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서울에 있는 대학은 이제 서울대학교를 제외하고 모든 대학이 다 논술을 본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대도 옛날에 논술이 있었어요. 근데 서울대는 이제 계속 안 할 것 같고, 이제 고대가 이제 작년에 추가해서 뽑으면서 고대까지 이제 고대 넘어져도 이렇게 된 거죠. 오늘 고대가 계속 타겟이네요. 자, 논술 이겁니다. 답이 있다. 시간 내에 해결된다. 그냥 보시면 돼요, 이거는 표현. 근데 답이 없는 것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몰라요. 인문 논술은. 솔직히 인문 논술 그날 보고서요. 채점하러 나오는 입사관들이 그날 부부싸움하고 나오잖아요. 그럼 그 채점할 때 다 떨어져요. 인문 논술이 원래 그래요. 이거 도대체 왜 붙는 거야? 논술은요, 수리 논술은 있어요. 작년에 건국대학교 수의대를 저희 반에 수리 논술 붙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너 어떻게 붙었어? 저도 몰라요. 아니, 그거 필요 없고, 너 몇 개 썼어요? 한 문제는 완전, 5문제 중에 한 문제는 완전히 틀렸대요. 하나는 풀다 말았대요. 3개는 맞춘 것 같대요. 이런 합격.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문제를 푸니까. 근데 인문 논술은 그게 없어요. 잘 쓴 것 같은데. 그래서 인문 논술은 저희 논술 선생님들이 얘 잘 써서 어느 학교 간다. 걔 안 돼요. 근데 B 받고 C 받고 얘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걔 돼요.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인문 논술은.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지금 계신 담임선생님 중에서 이 논술을 전문적으로 하신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앞에 계신데 실제로 인문 논술은 정답이 없어요. 진짜. 저도 뭐 영어생이라 인문 논술 가르쳐 본 적은 없지만 근데 이건 있어요. 그래도 써본 사람이 붙더라. 수업 받고 그 룰을 알고 한 애들이 그때 붙어요.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글짓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 좀 참고를 하시고 어차피 지금 정시에 수시에서 쓸 게 없으니까 나 학생부도 안 돼, 교과도 안 돼. 그 논술밖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솔직히. 그 논술만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앞에 기회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도 기억할 거 준비하고 가자. 근데 수능 보기 전에는 제가 별로 저희도 권하지 않고 수능 뒤에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수능 보고 나서 수능이 목요일 보니까 토요일날 바로 보는 뭐 저기 성대 경희대 이런 데 말고 두 번째 주에 보는 중앙대라든가 이대라든가 이런 데가 두 번째, 세 번째 주가 우리 특히 이 주변에는 인하대가 제일 마지막에 봐요. 그래서 인하대는요, 수시, 논술 합격률이 재수생보다 높아요. 유일하게. 왜냐면 맨 마지막에 재수생 이미 지쳤어요. 안 해, 공부를. 근데 우리 고3들은 그때 뭐 하냐면 기말고사 볼 때예요. 마지막 그거. 기왕 하는 김에 할래. 그래서 인하대는 논술 합격, 특히 이과 합격률이 유일하게 재수생보다 많습니다. 7대 3 정도로.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보시면 요게 꼭 있어요. 대학교별로 그 선행학습 영향결과 평가 보고서라고 있는데 요게 각 대학교가 우리가 논술을 교과 과정 중에 어디서 냈더라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대학교에서 열심히 저걸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증명 못하면 대학교에서 페널티를 먹어서 지원금을 못 받아요. 다 발표하는데 정작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나왔다 다 있어요, 진짜. 그리고 교과서 뭐 심지어 그 연대 건가 수리논술에서 수원도 아니고 수상의 어디에 파트 이렇게 해서 다 표시가 다 돼 있어요. 실제로 교과서에 다 나옵니다. 물론 문제가 나오는 거 출제가 된 거하고 문제 자체가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한번 그 대학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논술 준비하려면 아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준비를 하고 해야 된다. 자, 여기도 인문계 수준술 도표 통계 종류별로 참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수령 논술이 현재 부각되고 있는 그건데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 인하대하고 아주대 쪽이 지금 약수령 논술을 고려 중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서 그 다는 아닌데 일부러 그걸 뽑든가 아니면 내년부터 올해는 아닌데 내년이나 최소한 그 뒤에 논술이 계속 지금 논술이 정부에서 계속 못하게 하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얇고 넓게 뽑습니다. 그러니까 논술을 대학에 버릴 수는 없죠. 아니 논술을 안 해버리면 교과 안 되고 내신 학생부 안 되면 어떡하라고. 하긴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할지는 아직 방향성 못 잡고 있지만 이 약수령 논술의 인기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현재 올해 국민대가 가천대가 현재까지는 약수령 국민대 제일 높은 대학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대가 더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쪽은 이과 쪽이고요. 이쪽 문과인데 요건 한 장 찍어 두시면 좀 편하십니다. 각 대학별로 출제되는데 특히 이쪽은 이과인데도 어느 논술을 봐요? 무조건 수리논술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 이과니까 수리논술 보는 거 맞죠? 얘는 문과인데 수리논술 봐요. 이런 거 좀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게 좀 학교별로 출제되는 성향이 좀 다르니까요. 요거는 이제 그 교과 논술이 아까 약수령 논술인데 요 비슷한 겁니다. 같이 하는데 이과인데도 국어 수학을 보는 데가 있고 뭐 국어 사회학을 보는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 이제 대학들이 쭉 나오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대부분 메디컬 계열은 이제 그 논술로 뽑는 데는 최저가 엄청 높아요. 엄청 높고 그 최저가 없는 데는 또 내신도 높고 수시만 따진다면 물론 정시에서는 이제 퍼센테이지로 나가죠. 수능 몇 개 틀렸냐라서 나가게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 애가 교과를 이제 별로 이제 볼 게 없다. 내신이 솔직히 썩 좋지는 않다. 근데 얘가 수능 점수가 되게 잘 나오고 특히 수학하고 탐구에서 얘가 1등급 대를 계속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논술, 수리 논술을 해서 메디컬 기를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의대 논술은 좀 빡센 건 맞습니다. 가천대조차도 1등급 3개예요. 그 최저가 약식 논술이에요. 가천대 의대는 약식 논술입니다. 의대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보통 3합 4, 4합 5 이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니까 이걸 맞출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건 최저가 높을수록 합격 확률이 높잖아요. 떨어져 나갈 애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경쟁률 80대 1 가도요. 최저 높아보면 실제 경쟁률은 2대 1 안 된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우리 애가 다시 한번 지금 이쯤 말씀드리지만 모의고사가 잘 나오는지 학생부가 더 좋은지 내신 좋은지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둘 다 이건데 이렇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최저 없는 논술이 있잖아요. 수시에서는. 그 수능 공부를 앞으로 할 거니까 점수 올리면 됩니다. 자, 이제 보통 논술 전형을 본고사로 정리해드립니다. 넓고 얇게 뽑습니다. 333 법칙입니다. 333. 수리 논술인 경우는 수학도 3등급 이내에 되고 내신에도 3등급 이하. 왜냐면 1, 2등급 애들이 논술 안 써요. 걔네들은 교과나 종합 쓰니까. 3등급이면요. 논술계의 1등급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도 문제는 6, 7등급은 여전히 힘들 수 있어요. 논술은. 대학교에서 좀 거부를 하는 편입니다. 특히 경희대학교하고 이화여대는 4등급도 잘 안 뽑으려고 하더라고요. 논술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333 법칙.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깜깜이 전형 중에 하나다. 이거고 그래도 서번 학생이 붙는다. 저희 순천대학은 신중하게 수능전 아까 연세대학교가 대표적인데 연세대학교를 나 연대가 목표야. 그래 우리 아들 그래 연대. 자 공부 열심히 해야지. 너 논술로 갈 건데 이러면 아들 이리 와봐. 근데 얘기를 하셔야 돼요. 연세대학교는 최저도 없고 학생부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논술로만 100% 승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자본주의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벽돌 한 장 기부한다 뭐 이런. 그래서 너 말고 네 아들 딸내미가 다닐 때까지 건물이 튼튼하게끔 유지해주는 이런 투자의 개념으로 연대를 지원해야지 그거로 연세대학교 논술을 자기가 좋아하니까 힘들어요 그만큼. 전국에 있는 지방대들 모조리 다 시험 봅니다. 연대 논술 시험 진짜. 경쟁률이 기본 80대를 넘어가요. 130대도 있고. 정말 하늘의 별따기. 저희가 재수생들이 입시청소 저희가 전체 입시생 재수생 한 4,000명 정도 5,000명 이렇게 가는데 연대 논술 분해는요 한 자리 숫자예요. 정말 힘들어요. 저도 막 붙으면 오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붙었어? 본인도 몰라요. 어디 붙었는지. 그러니까 연대는 정시로 갑시다. 정시가 딱 그래서 연대 보통 연고대 가려면 요새 한 14개 정도 15개 정도 틀리면 가요. 전체에서. 영어는 1등급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국수 탐구 2개에서 아니 14개 정도면
과목당 한 4개? 뭐 많이 힘들지. 하여튼 어쨌든 힘들 수 있죠. 자, 어쨌든 참고로 의대는요 전체에서 7개 정도 틀리면 갑니다. 전체에서 7개. 아니 한 과목에서 7개 틀리면 못 가요. 그럼 과목당 2개씩만 틀리면 돼요. 국어 둘, 수학 둘, 탐구 합쳐서 둘. 6개. 이거 인하대 의대, 한림대대 6개는 붙습니다. 진짜. 가능합니다. 우리 목표 2개씩 틀린 거로 자 준비하시면 의대 가능하다. 자 이겁니다. 최저가 높을수록 실질 경쟁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합격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 제 정신 이제 끝을 갑니다. 이제 조선님께 좀 말씀드려야죠. 자 우울하시죠? 재학생은 갈수록 합격률이 떨어지고 재수생은 합격률이 계속 정시입니다. 정시. 자 근데 이게 제가 2020년에서 딱 멈춰놨던 이유는 코로나 때 발생되면서 집계가 좀 부정확하게 됐어요. 물론 이제 들어가긴 했는데 저기 34%에서 안 떨어지고는 있어요. 근데 재수생들은 그 재학생들의 비율이 재수생이 훨씬 더 없다는 더 우울한 거 보여드릴게요. 의대 보이시죠? 야, 뭐 의대 가려면 재수하라는 거야? 딱 그거예요. 실제입니다. 실제 의대 가는 학생들. 자, 그래서 자 대한민국에서 의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곳이 어딜까요?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 공대가 의대를 제일 많이 보내요. 자, 그러면 서울대를 제일 많이 보내는 곳은 연고대. 연고대 다니는 애들이 서울대 간다고 많이 그걸 하거든요. 이게 뭐 시대인재하고 뭐 이투수가 아니에요. 의대는 진짜 여기 태반이 서울대 공대 다니는 애들이 다시 해서 가는 거 많습니다. 저희도 살짝 많고요. 솔직히 의대 가는 애들이.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의대 가려면 이거 보세요. 이거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재수생이 저렇게 붙어요. 정시에서는. 나머지의 비율은 물론 학생부 교과나 종합은 직윤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재학생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은데 정시에서는 재수생하고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참고하시라고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재수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의대는 좀 자 간소하긴 한데 디테일하게 많이 들어가죠. 점수 너무 따지기 너무 많고요. 파생형 솔직히 지금 매몰비용 오류라고 제가 아마 이거 경제 전공하신 분 아실 거예요. 매몰비용이라는 게 있죠. 매몰비용이 뭐죠? 손해가 나고 있는 걸 아는데도 본전 찾기 위해서 투자를 계속 해버리는 거예요. 돈을. 도박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본전 찾으려고. 그 매몰비용인데 수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 막말로 시체만 어디까지 하면 185cm가 크냐 186cm가 크냐 따지고 있어요. 둘 다 크잖아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둘 다 크단 말이에요. 그걸 왜 따지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수능은. 솔직히 한 개 틀린 애하고 다 맞았어요. 다 맞았는데 과목 선택 재수가 없어가지고 표점이 낮아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이거 지금 수능이 그꼴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내년에, 후년에 수능을 싹 다 갈아엎는 겁니다. 대신 뭘 늘렸어요? 학생부 늘렸잖아요. 그 입시는요, 풍선이에요. 한쪽 누르면 한쪽 나와요. 그거 계속 반복될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대부분. 그래서 매몰병 오래 생기고 있고, 예년자료 이중성, 신뢰 정도에 좀 유의를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독립적이라고 했잖아요. 시험 점수가. 그러다 보니까 작년 걸 너무 믿을 수는 없는데 그 작년, 재작년 한 5년까지의 통계는 또 신뢰가 가요. 그 흐름은 변하지 않거든요. 플로우는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가장 고추장을 던지고 있는 게 여러분 어머니께서 아시겠지만 진학사 알고 계시죠? 아니 그 우리 저 학생들이에요. 학생들? 맞아? 진학사 알죠? 진학사. 오케이. 알고 있어요. 왜냐면 그 대학교 지원하려면 진학사를 통해서 대리 어플라이를 해주는 회사예요. UA하고 그래서 그 대학교에서 그 정부에서 걔네들한테 권한을 줬어요. 너무 아까우면 대학교별로 몰리면 서버 터지니까 너희들이 중간에서 관리해서 좀 나눠주고 해라. 대신 수수료 좀 받고 이게 진학사인데 문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거기가 좀 문제가 생겼어요. 작년에 대형 사고가 하나 터졌죠. 터졌는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그다음에 그 실제 추세, 경쟁률이 굉장히 영향력이 강하다는 거. 그다음에 반영하는 대학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게 올해 정시의 건데 제가 이제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자 일단 보시죠. 아까 이거 보셨던 거죠. 자 이거 실제 학생의 성적표인데 아까 원장님이 이거 5자리까지만 써줬는데 실제로 수업번호는 8자리입니다. 왜냐면 여기 지역, 요거 학교, 요거 교실 번호, 여기 자기 책상 번호. 자 그래서 8자리입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실제 저희 반의 학생의 성적입니다. 이름하고 저것만 바꾼 거예요. 작년에 받은 건데 얘 비윤의
물리, 화학 선택자입니다. 만점 받았어요. 얘 만점. 자, 수학에서 하나 틀렸고요. 국어에서 3개 틀렸나 그래서 총 4개 틀렸어요. 총 전체 4개 틀린 겁니다. 그런데 물리학을 다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표점 한 132밖에 안 돼요. 근데 아까 생활윤리 문과에 77점이었고요. 사탐이 사문이 75점이었어요. 그 반대 153.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표점 합을 보시면 돼요. 400, 이거 201.3%인데 이렇게 4개가 붙었습니다. 왜냐면 장외니까. 얘가 저희 반에서 수능을 따지면 29등 하네요. 29 정도, 28등 정도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요 정도 받으면 그러니까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6평 성적 애들 처음 볼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성적 받으셨죠? 한 번도 안 해보신 게 있어요. 뭐 하셔야 돼요? 표준 점수 합을 빨리 내보세요. 국어 합, 국어 갖고 오고 수학 갖고 오고 탐군 2개 다. 그거 합이 얼마냐? 자, 말씀 보이죠? 400 넘으면 고득점입니다. 400 넘으면 아까 원장님 계속 몇 퍼센트 말씀하셨잖아요. 그 1.3% 바로 그거예요, 이게. 요거 갖고 100분위를 낸 거예요. 100분위 평균이 아니라 그 퍼센트가. 그거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거 400 넘으면 고득점 칭찬해 주시면 돼요. 문과는 390 넘으면 고득점이에요. 그러니까 사탐 2개 한 학생들은 390 넘으면 잘했어. 이거 훌륭한데? 400 넘으면 연고대 가는 거예요. 400 넘으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긴데 얘 어디 갔을까요? 아니 의대 붙었다니까요, 얘. 전 당연히 의대 등록할 줄 알았어요. 의대 안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죠. 카이스트 등록했어요. 예. 얘가 원래 가고 싶은 데가 기계공학과였는데 서울대 기계공학과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 점수가 너무 딸려가지고 여기서. 선생님 저는 물리화학 정말 좋아하고 다 맞았는데 저 왜 이럴까요? 네 잘못 아니야. 카이스트 쓰자 일단. 서울대는 안 될 거 같고. 전 그때 서울대 조선해양학과 돼가지고 했더니 나중에 다군에 쓸 데가 없으니까 제가 다군은 안 쓰겠대요. 원래 중대밖에 없으니 저는 어차피 안 쓰게. 야, 그 선생님 저 그냥 쓸게. 그래갖고 제가 의대 붙여놓은 거거든요.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안 갔어요. 카이스트 갔어요. 열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카이스트는 참고로 1학년 때 과가 없습니다. 새내기 학과라고 그래서 통합된 거고 등록금 없고요. 참 아까워요. 어쨌든. 자, 이걸 보셔야 돼요. 현역은 한 5만 명까지 시험을 안 봐요. 요거. 그리고 60% 이상의 1등급이 재수생이고요. 과탐 1등급 68%가 재수생이에요. 재수시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팩트니까. 실제로, 진짜 시험 안 보는 아들 많아요. 저희 선생님의 자녀인데도 아들 오늘 시험 보러 갔지? 그러니까. 형님, 이거 보세요. 문자를 딱 보는데 시험 보러 가야 될 놈이 문자를 아버지한테 장문에 문자 보냈어요. 아버님 소자 부산으로 놀러 갑니다. 올해 수능 내가 너무 자신이 없어서 내년에 오겠다고. 부산 놀러 갔다 왔대요. 때리지도 못하고 죄박지도 못하고. 당신도 고3 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솔직히 소문 좀 썩이긴 했대요. 그 DNA가 어딜 가겠어. 그래서 그랬는데 그 학생도 재수해서 성대 갔습니다. 근데 재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현역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우리 아이들 고3 애들 너무 기죽지 않도록 잘 다스려갖고 그다음 봐보는 게 달라요. 경험이 있는 게. 그러니까 한번 보게 꼭 하시고요. 자, 이게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이제 표점하고 100분이 들어보셨죠? 자, 처음 보는 얘기가 나오십니다. 최고점 변환.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변표까지는 아까 나왔는데 최고점 변환 점수이 이게 한 3년, 2년? 한 3년 됐나요? 3년째죠. 우리 담임선생님이셔서. 3년째 쓰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매몰 비용 오류라고 뭔가 자꾸 만들어내요. 수치 비교하려고 어떻게든 하려고 자꾸 만들어내는데 이 최고점 변환 점수를 부모님께서 계산해서 아실 필요는 없어요. 아실 필요는 없는데 자,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는 게 올해 정시 원서 쓰실 때 이 대학교가 점수 우리가 넣은 점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1000점 만점인 대학은 다 최고점 변환 점수 쓰는 대학이에요. 자, 경희대는 아니에요. 600점 만점인 데는 아니에요. 홍대도 130 몇 점 만점인 홍대는 아니에요. 서울대도 아니에요. 서울대는 생표점 그대로 가요. 아까처럼 400점 이렇게. 대신 서울대학교는 국어에 0.8 곱하고 수학에 1.3 곱하고 해가지고 414.16까지 이렇게 제가 400.16 정도 나오더라고요. 대신 서울대도 꼼수 부린 거잖아요. 소수점 왜 곱해요? 세제 숫자 갖고 안 되니까 다섯째 숫자 맞는 거잖아요. 좀 세밀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뭔가 새로운 수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정리를 제가 해드릴게요. 아까 걔예요. 화학 만점 받았어요. 다 맞았습니다. 얘 화학을 정말 좋아하네요.
표점 만점은 65고 100분위 최고는 97%밖에 안 됐어요. 왜? 만점자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98, 99, 100이 없는 거예요. 97까지 다 만점이에요. 그래서 97이에요. 최고점, 표점 기준으로 최고점 변화하면 원래 만점이 65이고 얘는 그대로 만점 인정받아요. 근데 대부분의 대학들이 뭐로 가냐면 변표 기준으로 가면 100분의 97밖에 돼서 만점을 못 받아요. 서울대가 안 되더라고요. 서울대를 딱 안 되고 뭐 연고대가 지금 높은 과가 안 되더라고요. 의대가. 저 원래 의대 간 점수거든요. 저게. 최고점 변환 점수에서 밀려버린 거예요. 지금 저게. 이게 왜 안 되지? 자, 그래서 이겁니다. 바로 왜 대학의 서열을 벗어나서 유불리가 발생하는지. 건국대 붙었는데 동국대 떨어졌어요. 그 분명히 이해가 안 가시죠. 아니 건대가 동대보다 처지는 거야? 아니, 혹시 나오신 분 계세요? 죄송한데 또 우리가 이렇게 나와요. 그거는 바로 저런 점수 변화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왜 대학교는 환경도 다 다르거든요. 그거를 받아들이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걸 계산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다 해드립니다. 뭐 유튜브에 넣고 다 해드려요. 해드리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이게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심해지고 있으니까 실제로 가천대 의대를 저희가 2명이 갔는데 표준 점수가 한 명이 낮아요. 얘보다 3점 낮은 애가 6년 전액 장학으로 붙었어요. 오히려 3점 높은 애가 그냥 일반 합격이에요. 장학금 하나도 못 받고. 왜? 가천대는 100분위로 뽑아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 100만 높아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 비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거. 그걸 하여튼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아까 원장님께서 아까 들어보시고 제가 이제 하나 반전을 해드려야 되는데 사탐 2개 하고 공대 지원할 수 있고 사탐과 과탐에도 지원할 수 있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셨죠? 아닌가요? 지원과 합격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원할 수 있지 합격할 수 있다고 말씀 안 했어요. 아까님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있죠요. 붙고 안 붙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자, 이제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얘는 생명하고 지불했어요. 얘는 사물하고 지불했습니다. 얘가 1 플러스 1입니다. 자, 옆에 보시면 비슷하죠? 표준 점수 270점, 370 비슷하죠? 그죠? 비슷해요. 100분위도 비슷해요. 자, 그런데 동국대학교가 과별로 다른데 가산점을 주는 과와 가산점을 주지 않는 과에서 순위가 바뀝니다. 바뀌죠? 얘 계속 일하는 학생이 FA 뒤지다가 여기서 뒤집죠. 왜? 과탐 3% 가산점 받으니까. 근데 사탐 2개 하나가 쟤를 이긴다고요? 못 이겨요. 네. 자, 우리가 여기 다니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탐 1 플러스 1으로는요 원서 쓰기 너무 힘들어요. 딱 한 개, 딱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1 플러스 1에서요 갈 수 있는 대학은요 건대가 최고입니다. 그 이상은 못 가요. 제가 단점 말씀드리지만 의대 꿈도 꾸지 마세요. 안 됩니다. 아니 대학교에서 공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고대 전전 교수야. 사탐하고 석고온 애들 뽑겠냐고요. 그거를. 와서 공부를 다시 시켜야 돼요. 지금 서울대 공대에서 물리하고 화학하고 온 애들도 미적 기가 다시 가르쳐. 1월달 내내 과외해요. 걔네들. 전체 심생 모아놓고. 수학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내후년에 더 큰일 났어요. 미적이 없어져 그나마. 확통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는 근데 그게 큰일 난 게 아니라 이미 5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대학은 대응 방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확통해도 괜찮아요. 지금. 가르쳐 보니까 괜찮더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께서도 무조건 그냥 액면가 받아들이시면 안 돼. 아까 원장님이 정보를 전달해 드린 거예요. 가능해. 왜 그 대학들이 이렇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대표적인 얘기가 순천향대학교 의대는요. 무려 10년 전부터 문과, 이과를 구별 안 하고 뽑았어요. 순천향대 의대는. 근데 문과 애들이 붙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만점자 애들 다 떨어졌어요. 왜냐면 걔네 대학교 만점이 1000점 만점이에요. 근데 의대, 순천향대 의대 만점이 컷이 보면 1003.8, 1004.8이래요. 만점보다 높아요. 왜? 과탐에 가산점 좋거든요. 그 문과 애들은 죽었다 해도 가산을 안 하니까 가산점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탐, 정말 순진한 거예요. 확통하고 사탐 2개 갖고 공대 지원, 취할 수 있지. 원서 낼 수 있어. 합격은 별개 문제야. 분께서 너무 순진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시도록. 저희는 정보를 전달해드린 거니까 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동국대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실제로. 자, 그래서 신중한 선택 꼭 하시고요. 특히 자, 제가 이거를 도표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시고, 자, 이게 실제 작년
재작년 이렇게 갑니다. 아까 원장님이 이걸 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로 하신 거예요. 같은 해예요. 학년도는 우리 애가 학번이 될 해를 학년도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26학년도 수능이잖아요. 내년 1학년이 될 때. 자, 보시면 느낌 오시나요? 생윤하고 사면 보실까요? 두 개가 서로 이게 가장 많이 선택하는 건 뭐예요? 작년입니다. 점수 때 촘촘하게 다 있죠. 서로 싸움이 서로 균형이 잡혀 있죠. 자, 재작년은 어땠죠? 생윤 이거 한 칸, 두 칸밖에 없어요. 근데 생물은 군대 있죠. 생물하고 지구가 상했는데 이쪽으로 쳐들어옵니다. 방어를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이른바 문과 침공. 이과에 문과 침공이 있었던 해인데 그 해가 24, 22였죠. 올해 몇 년이죠? 26학년도. 자, 예상 가시죠? 사탐 겁나게 쉬울 겁니다. 이과 애들이 공격해서 근데 사탐 런을 하겠다고? 과탐, 사탐 하나씩 섞어서 하잖아요. 대부분 이과 애들이 과탐 하나 버리고 사탐을 해요. 왜? 버리는 과탐보다 사탐이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래서 그런지 가서 공부를 안 해요. 작년 생년에 4등급 엄청나게 진짜 올라갔던 이유가 애들이 시험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서나 4등급 받는 애들인 거야, 그냥. 공부를 안 해갖고. 특히요, 우리 이과 애들 여기 혹시 우리 학생들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과 학생들이요, 하지 말아야 될 3대 과목이 있습니다. 생윤, 사문, 아까 있었죠, 윤사. 이 세 개. 무슨 말인지 몰라요. 1 더하기 1은 2라고 철저하게 배워온 애들이, 이과 애들이 갑자기 1 더하기 3이 되고 0이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 안 해요. 점수 안 나와요. 그 조금 해요, 대충. 솔직히 딱 말씀드릴게요. 이과에서 4등급 받아서 내가 사문했어요. 2등급 말 나오면요, 차이 없어요. 차이 없어요, 진짜. 고생대로 하고. 왜? 내년에 사면 쉬울 거거든요. 쉬울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2, 24, 26. 근데 27 한 번 더 남았잖아요. 27은 또 어려울 거예요. 되게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23, 25, 27. 그 세 번씩 주고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완전 입시제도가 바뀌죠. 아주 시나리오 딱 나온다, 이거. 그러니까 올해 결과 생각하시고 올해 작년 거 보시고 너 사탐 야 작년 사탐 어려웠잖아. 푼좀 딸 수 있어. 자, 쭉 아까 제일 처참하게 나왔던 거 보면 65, 63, 65 나왔던 거 보셨죠? 그걸 알 거라고요. 그럼 방어 안 돼요. 못합니다. 100점 맞아봐야 작년에 물리화학 선택해서 피부원 애들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사탐에서. 그래서 결론 하던 거 해 그냥. 열심히. 그리고 저도 지금 이제 와서 막 과목 바꾼다는 애들이 있어요. 저 화학 안 하려고. 저도 화학 안 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화학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근데 남아있는 애들이 너무 불쌍해요. 저 2만 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냥 하면 안 될까? 남아있는데 너무 불쌍하다. 그 선생님 그거 제가 신경 쓸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 맞아 그냥.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과목 바꾸면 안 되고 하여튼 내년에 혹시 우리 고2 현재 고민되신 부모님이나 이런 경우라면 이거 감안고 해주시길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올해 거 바뀐 건데 한번 쭉 요거 찍어 놓으시면 돼요. 요것도 올해 새로이 나온 거라서. 근데 요거는 일부 대학만 중요 대학만 나온 거고요. 본인께서 이거 꼭 입시 요강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비교해 드리려고 좀 한 겁니다. 그래서 이대 같은 경우는 간호대가 다군으로 갔더라고요. 갔고 여기서 한양대학교가 작년에 인터칼리지 다군에 생겨서 좀 재미를 좀 봤는데 이걸 제가 써놓은 이유는 한양대학교가 저게 인터칼리지가 엄청나게 처음에 1.5인가요? 1.5가 떨어졌죠. 1.5가 떨어졌는데 나중에 1.5%가 떨어졌어요. 서영고 붙는 애들이 다 떨어졌어요. 처음에. 근데 나중에 추가 합격된 거 보니까 3.5%. 거의 한양대 끝에 거기 밑에 있는 중앙대급까지 학교가 지금 4.2였나? 4.2까지 갔나? 3.5? 그건 우리 애들이고. 우리 애들은 3.5가 붙었어요. 근데 더 뒤로 더 있었어요. 왜냐면 얘가 포기를 했거든요. 딴 데가 연대가 되는 바람에. 안 갔으니까 더 붙었겠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경희대가 이게 국어 반영 비율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냥 인문이 통합되는 게 아니고요. 대학교별로 다 달라요. 35, 30, 40 다 다르고요. 수학은 이과가 공통적으로 40이 들어가는데, 자, 굉장히 이걸 무섭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건국대학교하고 경희대는요, 이과가 서강대도 수학이 40이, 서강대는 수학이 43이에요. 국어하고 수학 합치잖아요. 두 개가 73이에요. 걔네는 과탐 소용이 없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과탐이
3, 2 이렇게 나와도요. 국어 수학 점수 하려면 서강대 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장애 실제 붙었고요. 자, 근데 과탐, 사탐보다 과탐, 사탐을 잘 본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동국대가 또 유리해요. 동대는 또 과탐, 사탐 비율이 높아요. 한 30에서 35%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학교별로 반영비를 따라 유불리가 계속 바뀌어요. 꼭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정시 이상, 정입니다, 이제. 다르다. 그 다음에, 자, 이겁니다. 대학에서, 이건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선배 선생님의 이 명언. 학생하고 상담할 때 딱 듣고, 그래, 바로 저거야. 제가 빌려와서 쓰고 있습니다. 실력은 점수가 아니라 등수다. 바로 이 앞에 계신 분이 해주신 얘기인데, 저보다 이제 한참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이거 맞는 말이에요. 몇 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점수로 그게 몇 등이냐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어요. 400점 갖고 1.3%니까 얘가 100명 중에 1.3등 한 거잖아요. 근데 작년에는 400이 2등수가 아니었거든요. 점수가 아니라 몇 등 했냐. 이게 굉장히,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단순하게 본인께서 100분이, 그러니까 지금 성적표에 나와 있는 100분위는 하위 누적 100분이잖아요. 99, 그럼 내 밑으로 99%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반대 뒤집으니까 1%니까 이게 상위 누적 100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표준 점수로 계산한 게 아까 그 퍼센테이지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계산하기 힘들어요. 근데 웬만한 사이트 넣으시면 다 계산돼서 나오니까 상위 누적 100분위에 얘가 몇 퍼센트냐. 요거를 이제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했죠? 지원 가능과 합격은 다른 얘기다. 자, 23년까지 준경외시가 이제 예정이 돼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건대까지도 하겠다고 지금 얘기가, 건동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진학사 신뢰도. 자, 아까 진학사 얘기를 제가 잠깐 드렸었는데, 자, 좀 바로 드릴게요. 자, 26 의대 정시 컷 당연히 올라갑니다. 1497명 빠졌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럼 아까 그 퍼센테이지가 1.3%가 아까 걔가 의대 어디 붙었었죠? 대구 카톨릭 의대 붙었었죠? 보통 의대가 1.3에서 1.4에서 끝나요. 근데 작년에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1.3인데 거기 붙었던 거고, 왜냐면 저희 반에 1.7%가 제주대학교 의대 전액장학으로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추적을 해봤죠. 이 뒤가 어디까지 가냐? 2.4%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주대 의대가 아무리 낮아도 1.5를 넘기진 않아요. 그대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메디컬 계열 의치, 한수약 보내실 계획 있는 분들은 정년도 컷이 아니라 언제 거 보셔야 된다고? 재작년 거. 그렇죠. 재작년 거 보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갔으니까. 그리고 인원도 늘었으니까 더 빡세겠죠. 우리 고3들이 늘어났으니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거의. 이거 혹시 뉴스 보신 적 있을 텐데, 요번 정시에서 진학사가 배신 철저하게 때려버렸죠. 요게. 자, 보시면 뭔가 지금 설명이 좀 나와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미인증 표본일 논란을 증폭시켰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고려대학교가 또 고대 얘기인데, 어쩔 수가 없어요. 고대가 가장 피봤어요. 고대 공대가, 자,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전전이 한 670점 정도가 자기네의 합격선 점수예요. 환산 점수.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계약학과가 670이고 전전이 669 정도예요. 산업공학과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662 정도인데 갑자기 이 산업공학과에 675점대들 6명이 들어온 거예요. 전전이나 거기는 안 쓰고, 그러니까 허수죠, 이거는. 가짜라고요. 왜냐면 거기 갈 생각이 없는 애들인 거예요. 근데 어떤 애들이냐면 수시 붙은 애들이에요. 인증받을 수 있다면 수시 붙은 애들인데 넣어본 거예요. 자기가 궁금해서. 그리고 서울대 의대 간 애들이 넣어봐요, 일부러. 내가 건대 수의대 가면 몇 등 하나? 뭐 이름 넣어봐요. 그런 애들 많아요. 장수 제한을 많이 안 해놨기 때문에. 딱, 원래 지원은 3장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제한이 없어요. 비싼 거 사면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또. 그러니까 10번까지도 돼요. 넘었는데, 그러면 어쨌든 그 숫자가 들었으면 이건 허수인 거잖아요. 그러면 뺐어야 되는데, 그걸 인증으로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 누가 피해봐요? 실제로 산업공학과를 지원하려고 했더니 겁먹겠죠. 컷이 올라가 버리니까. 지원 못했어요. 이게 고려대학교 공대에서 벌어졌고, 부산대 의대에서 벌어졌고, 서울대 치대에서 벌어졌어요. 서울대 치대는 근데 인원이 많으니, 소수가 들어가니까, 근데 12등 안에 들어가는 애인데, 12명 뽑으니까 9등 정도 나오는데 자꾸 26등이 나오는 거야. 이 숫자 도대체 뭐야, 이거. 저희가 이제 실제 저희 반에서. 애는 이제 쫄아가고 못 쓰겠다. 너 이거 허수다, 쓸 수 있다. 선생님, 근데 진학사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커다란 반향을 일으켜서 올해는 좀 안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담임선생님들은 야, 너 이 진학사건 보지 말고 그 얘기가 입에 붙었어요. 근데 애들은 아, 또 이투스라고 또 진학사건 보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또 애들을 위해서 한 건데 실제로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한 올해만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그러니까 지나간 게 다 이제 주마등처럼 떠오른 거야. 그때 다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야, 이거 집단 이거 고소감이다 이거. 이런 이제 소송감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학사건을 갖다 보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요거는 이제 베리타스라는 이제 그 입시 전문지에서 기자를 발견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여러 군데의 의견을 몰아보시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만약에 한 세 군데 거 만약에 컨설팅 받았는데 제일 좋아하시는 컨설팅은 정해져 있어요. 가장 높은 대학을 얘기하면 돼요. 근데 반대로 이때는 가장 높게 얘기하는 대하고 가장 낮게 했는데 두 개를 절충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 한 군데에서 결정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요거 제일 높은 대학과 가장 낮은 대학의 차이점이 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세부적인 디테일을 어느 쪽에선가 놓칠 수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이 올해 그래서 성대가 작년 거대로 갑니다. 작년 거대 믿으시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워낙 이 입시도에 떴다왕이 많아요. 한 번 하고 사라지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군별로 3만 원씩 받는 컨설팅도 있더라고요. 갑은 3만 원, 나은 하면 6만 원.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저희도 참 그런 거 좀 자괴감 느끼거든요. 그래도 같은 그 선생도 아니죠 그쪽은. 그래서 되게 그런 거에 낚이지 마시고 입시라는 거는 한 명이 제일 꾸준히 그 학생을 봐오는 선생님이 제일 믿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긴 한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기신다면 올해 고3별 부모님 잠깐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고3 부모님 올해 되게 많으시네요. 제가 지금 당장 약속 못 드리지만 나중에 정시 원서 쓸 때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한번 출정하겠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작년에도 안 했네. 제가 이런 약속 올해는 제가 해드릴게요. 올해는 그러니까 좀 제가 정시 필요하시면 저희 평촌청사에서 오시기 힘드시니까 성적 갖고 이렇게 오시면 제가 와서 이게 여기 사무실 하든가 뭐 해서 제가 원서 점수 써드릴 수 높수가 해드릴게요. 근데 이게 지금 좋으신데 실제 많이 안 오세요. 애가 시험 너무 못 봤다고. 이제 많이 오실수록 좋은 거니까. 그래서 특히 의대 갈 점수. 저희 대한민국의 의대 전문가 제가 1호는 아니지만 1등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지역에서도 제일 많이 의대를 보낸 사람이니까 필요한 거 있으시면 보내시면 됩니다. 저희 점수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물론 그냥 해드릴게요. 제가 돈 받고 안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드리지 마세요. 이게 불리한다는 거. 이게 바로 그겁니다. 허수 처리했다는 거. 자, 요거 사진 한 장 딱 찍으시면 대한민국 1%가 가는 의치, 한수, 약 서울대학교하고 비교를 딱 해놨습니다. 한눈에 딱 들어오시죠. 서열이. 우리 애는 여기야.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제가 퍼센트 다 써놨습니다. 결국 서울대 의대 가려면요 0.07이어야 돼. 0.07. 0.7이 아니고 0.07. 자, 29명 딱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물론 직윤 10명 빼고요. 자, 이거 보시면 서울대 잠깐 보시면요. 여기 바시소라고 돼 있어요. 바시소. 무슨 과인지 아시죠? 바이오 시스템 소재공학의 줄임말이에요. 서울대는 바시소 위와 아래로 나뉩니다. 지네들이 그렇게 애들이. 그래서 바시소 위는 서울대, 바시소 위는 서울대가 아니래요. 지네 학생들끼리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근데 여기 카톨릭대 이거 믿으시면 안 돼요. 이거 원래 여기예요. 요해 정말 박살나게 엄청나게 펑크가 난 거라서 다시 복구됐습니다. 제가 이거 25육개를 아니에요. 24개 재작년 거예요. 그래서 재작년 거 보여드린 거예요. 작년 거 보시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 거 보여드린 거예요. 올해 작년 거가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의대가. 그 올해 거 믿으시면 안 돼요. 작년 거. 재작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딱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카톨릭대 의대는 원래 여기가 정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한 장 딱 갖고 계시면 상위권에 대한 대학교 서열, 학과 서열은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의치, 한수, 약이라고 서열대로 얘기를 합니다. 저 맘대로 순서 바꿔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순서, 원래 치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 여기 수의대 10개, 11개, 12개. 개수가 적으니까, 그래서 작년에 의대 늘렸을 때, 이거 도미노 현상으로 이거 뭐 건대 동대까지 내려올 거 할 때 저희는 딱 뭐라고 하냐면 절대 그렇지 않다. 이거 의치한수에서 끝나. 메디컬원에서. 왜? 한의대하고 수의대하고 약대 여기가 적잖아요. 숫자가. 여기는 안 늘었거든요. 숫자가.
대신 이제 서울대가 좀 피를 받죠. 서울대 연구대까지 영향을 줄 거다. 그럼 건대 그 이해는 왜 안 돼요? 걔들이 인원 안 늘고 자율전공 늘렸잖아요. 그래서 걔들 스토퍼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영향 주지 않았어요. 자전 늘리면서 다른 과 인원을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퍼지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작년 얘기고 그래서 재작년 거로 보셔야 된다. 이거 한 장이면 또 도사 소리 들으실 수 있으시다.